고마 태평양 약국입니다. 오늘은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질병들이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도마태평양 약국 약사 김태경입니다. 최근에는 이명과 난청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소리가 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소리가 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저음부에서 소리가 안 들리고, 어떤 고음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질병은 퇴행성 질환이라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은 이명과 난청이 생기면 점점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인지기능 저하도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사회적인 고립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우리가 수명이 늘어날수록 100세 시대가 되는데 행복하고 살려면 또 소리가 잘 들려야 될 텐데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게 어떤 불행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또 뚜렷한 원인 규명이 없어서 최근에는 이제 약들이 이명약으로는 항마취약, 항부정맥약, 항정관약, 항진정제, 항히스타민제, 항불안제, 근유안제, 혈관 확장제 같은 것이 이제 쓰여봤는데요. 특별한 효과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명이 늘어날수록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떤 먼 사람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도 걸릴 수가 있어요. 관리를 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느 순간 보면 귀가 약해지고 그런 질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인과 예방하고 치료 방법이 없는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돼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명과 난청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예.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문헌들을 조사해보니 이명의 원인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제 앞으로 더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이 중위 쪽에 중위 쪽에 달팽이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이 소리를 받아가지고 진동되는 소리를 받아서 신호를 바꿔서 뇌로 전달하는 증폭기 역할을 하죠. 근데 달팽이관이 있는데 달팽이관은 칼슘 이온으로 인해서 신경 전달을 하게 해주게 돼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꿨죠. 우리 몸의 신호로 바꾸는데 칼슘 이온의 균형이 깨질 때,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어서 많은 칼슘이 들어올 때, 평소보다 많은 칼슘이 들어오면은 이 달팽이관이 고장이 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비유를 들면 어떤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가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 초과해서 스피커를 최대한으로 출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스피커가 고장이 나잖아요. 삑삑거리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이명 환자의 특징은 이명 환자의 뇌를 찍었어요. 어떤 뇌를 찍었냐면 우리 뇌에서 두 개로 나눠서 좌방, 우측 뇌, 좌측 뇌 있는데 소리를 주관하는 것, 언어 중추는 우측 뇌에 있거든요. 소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청각 중추가 있는 데는 어디냐면 우측 뇌의 측두엽에 중하고 하단부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단부에 소리를 받는 대뇌 피질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보통 뇌보다 위축이 돼 있다는 걸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리 감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명의 원인하고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된 원인은 또 이 소리를 계속해서 못 받으니까 소리 감도가 떨어지니까 아마 거기를 받는 기관도 위축이 되는 거다 생각이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것이 관계되고 또 최근 논문을 하면 신장이 약하면은 또 이명이 생기기가 아주 쉽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 환자 중에서 이명 환자가 되게 많고요. 또 반대로 이명 환자에서 조사했더니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많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것을 그 이명의 원인이라고 했죠. 이명과 난청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장 기능하고 이명과 난청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동양의학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해부학을 잘 모르니까 그 경험적, 임상적으로 했는데, 그 이명 환자들은 신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신장의 그 창문은 귀다 이렇게 해서 귀. 우리가 창문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귀가 이렇게 약해지고 그러면은 귀가 약해지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소리가 나면은 신장이 약하다고 봤어요. 콩팥이. 그런데 그 생각들이 현재 와서 봤더니 진짜 신장이 약한 사람은 귀가 약한 거예요. 또 귀가 약한 사람은 또 신장이 약해지고. 그래서 신장과 이명이나 난청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장이 약화된 것이 이명이나 난청과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첫째, 이명은 특별히 피 속에 염증 물질이 많으면 이명 환자가 증가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칼슘 농도 불균형이 생길 때 또 이명 환자가 이명이나 난청이 되게 나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것을 없애는 기관이 공교롭게도 신장이거든요. 그 신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신장이 좋으면은 그 몸의 내독소, 염증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고 그 다음에 칼슘 농도를 조절을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 이제 신장이 나쁘면은 인산칼슘이 피 속에 많이 있어요. 특히 인산칼슘이 아주 끈적끈적한 칼슘이고 인산칼슘의 존재로 인해서 피가 산성화돼요. 그러면 피가 산성화되면은 혈액의 그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피가 그 염증 물질이 많고 침착이 잘 되는 인산칼슘이 들어가고 산성화된 피가 pH가 낮은 피가 귀에 도착하게 되면은 귀에 달팽이관 세포에 가게 되면은 그 세포는 pH가 낮은 피에서는 칼슘 채널이 잘 열리게 돼가지고 많은 칼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칼슘이 많아지면은 그 달팽이관은 증폭이 굉장히 증폭하는 거예요. 칼슘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신경전달 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과하게 되니까 아까 스피커를 최대 출력으로 하면 고장 난다고 그랬잖아요. 고장이 나고요. 두 번째는 또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발견한 게 BK 채널이라고 칼륨 채널이 또 열리게 돼요. 그랬더니 뒤에 실험했더니 BK 채널이 열려서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또 이명이 굉장히 심해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막았더니 또 이명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명이나 이제 난청이 이렇게 그 칼슘 불균형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게 되고요. 인산칼슘이 많아질 때. 그래서 칼슘이 이제 그런 침착성이 높은 칼슘이 많아지고 이게 생기고 또 독소들이 독소는 이게 염증을 유발시키잖아요. 염증을 유발시키는 독소들이 신장을 통해서 이제 나가지를 않았다고 했잖아요. NF-카파비나 인터루킨-6 같은 염증물 많아서 또 귀를 갖다가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달팽이관에 되고요. 그 피가 또 뇌 속에 들어가면 뇌 속 신경 뉴런 있잖아요. 뉴런도 염증 물질로 인해서 빨리 죽게 돼요. 그 염증 물질도 염증 물질하고 그다음에 칼슘이 불균형해서 빨리 죽게 되고요. 또 뉴런 세포가 죽게 되면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 나오는데 그것을 신장에서 이렇게 빼주거든요. 근데 신장이 나빠지면 또 아밀로이드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면은 또 뇌가 위축이 되죠. 치매 환자도 아밀로이드가 축적돼서 뇌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위축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장이 나쁘게 되면 뇌에도 영향을 주고 중에도
중이 그 달팽이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뭐랄까 이런 이명과 난청과는 신장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이명과 난청을 예방하고 치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을 치료하려면 그 이렇게 증상 치료 나온 것보다는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원인 치료를 아까 지금 설명했듯이 원인 치료를 그 신장이 나빠서 피가 탁해져서 염증 물질이 많고 그 축적되는 인산칼슘이 많아서 아까 그 달팽이관이 고장이나 그 여기 뇌 대뇌피질에 그 신경 중추 청각 피질이 약화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을 되게 좋게 해주면 되거든요. 신장을 좋게 하는 방법은 그 신장의 그 뭐랄까 신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없애줘야 돼요. 신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신장세포는 아주 미세한 혈관인데 1000분의 1 두께의 간단한 혈관인데 혈관이 동맥경화되고 그 약해지면은 여과율이 줄어들면서 노폐물 배설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줘야 돼요. 신장을 갖다가 동맥경화되는 원인은 그 뼈에서 나온 인산칼슘이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뼈에서 인산칼슘이 안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뼈가 무너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뼈가 왜 무너지냐? 뼈는 몸에 있는 어떤 거냐 몸에서 칼슘량이 줄어들 때 먹는 칼슘이 원인도 모르게 줄어들 때 이게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쓸 때 인산칼슘이 나와요. 그때 신장이 피가 탁해져서 신장이 나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칼슘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소홀히 섭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열심히 집에 먹는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여기 노인들 나이가 들면은 장이 나빠져서 흡수가 잘 안 돼요. 또 여자들 갱년기 지나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먹는 칼슘 갖고는 부족해서 어떠냐면 더 칼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흡수가 잘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녹용하고 사슴태반이 되게 적합하게 돼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이제 그 신장이 나빠졌으면은 이제 그런 신장을 나쁘게 하는 요인을 차단했겠잖아요. 뼈를 갖다 튼튼해서. 그런데 이미 경화된 건 어떻게 하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동맥경화를 풀어줘야 돼. 그럴 때는 뭐냐면 혈액순환제를 먹어야 되는데 보통 혈액순환제는 그 혈관에는 그 죽상동화라고 그래가지고 칼슘, 섬유소 이런 지방 이런 것이 뭉쳐 있어요. 근데 그걸 잘 풀어주는 것은 그 섬유소를 잘 풀어주는 것이 뭐냐면 그 나토키나제라고 있어요. 그 나토키나제를 먹으면 섬유소 풀어주면서 혈관 동맥경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독소가 잘 빠져서 나가서 몸에서 빠져나가서 이 귀에 부담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장이 나쁘면 여과율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과율을 높여줄 수 있게끔 이뇨를 잘 시키게끔 하는 그 과일이나 이런 게 섭취가 중요해요.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공룡 같은 것도 있고 또 옥수수 수염차도 있고 또 수박 같은 것도 있고 수박계통에 그런 관리해서 잘 해주면 몸이 튼튼하게 하고 귀의 이명이나 난청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해서 도움이 돼서 이런 큰 도움이 됐으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